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역사 생각노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할 것 같고, 아닌 사람들은 눈누난나 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역사 생각노트 강의 다시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개항 이후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이 근대,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배웠다면은 오늘부터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6쪽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정리할 부분은 교과서 76쪽에서 77쪽까지 이렇게 2페이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현대사의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부분은 광복 직후에 우리가 분단이 되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중단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 광복 직후 등장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활동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과정의 일부 부분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역사 생각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3단원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루게 됐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역사 속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광복과 함께 기쁨도 잠시 바로 분단을 겪게 되죠. 자,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단원에서 일단 1945년 8월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게 되면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국내외를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광복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라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사람들과 함께 그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43년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렸었던 회담에서 식민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었고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여기 카이로 회담에서 약속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전쟁에서 싸워줬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크림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에 얄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회담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이 참전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소련이 참전을 하고 미국과 소련이 투입이 돼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갖다가 패망하게 하면서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지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포초담 선언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차 카이로 회담에 이어서 재차 독립을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이 되게 돼요. 자, 조선 건국 동맹에서는 일본이 패망 조짐이 보이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될 때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조선 건국 동맹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우리는 광복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때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위쪽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를 해서 계속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본인들의 이념인 공산주의 이념을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적인 한반도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때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이념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념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냉전 체제였던 시기이다 보니까 소련의 공산주의를 토대로 한 남하를 최대한 막아야 됐어요. 거기에 있어서의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위쪽을 북한 그리고 남쪽을 남한 북한은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건국 동맹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도 단독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었고 이때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계열의 좌파와 민족주의 계열의 우파,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의 우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면서 어지러워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치안에 목적을 두면서 치안대를 조직을 하게 되면서 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들게 돼요. 조선인민공화국. 이거는 근데 북한의 공산주의 계열은 아닙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고 지방에는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미국이 부정을 하게 되죠.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 역시 부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을 미국이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5년 광복이 8월 달에 이루어지고 4개월 뒤인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돼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이제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한 회의를 모스크바 3국 회의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선 중요한 3가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모스크바 3국 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한국에 독립이 이루어졌으니 임시정부 수립을 돕겠다.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 수립을 돕도록 하겠다. 단 5년 동안은 아직은 사회가 어지러우니 신탁 통치를 하면서 이제 정부 수립을 돕겠다라는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모스크바 3국의 외상회의에서는 이 3가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동아일보가 여기에서 이 신탁 통치 5년 동안 우리가 신탁 통치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이 부분만 기사로 내보내게 돼요. 오보라고는 하는데 확실히 오보인지 의도된 오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좌파와 우파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렇게 신탁 통치와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어쨌든 미국, 소련, 영국 여기에서 플러스 중국까지 4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5년 동안은 통치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독립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좌파도 초기에는 반대를 했었고 반탁, 우파도 반탁 의견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좌파, 공산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소련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소련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를 하라고. 그래서 반탁의 입장에서 지지의 입장으로 좌파 쪽이 입장을 바꾸게 돼요. 반면에 김구와 이승만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과 같은 경우에는 반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 찬성하는 찬탁과 반탁, 좌파와 우파 간의 격렬한 대립이 만들어지게 대립적인 구조가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46년 1차 그 미국과 여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추진했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그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를 시키 단체를 두고서 어떻게 결정 여부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다투게 돼요.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보게 되는 거고,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지지를 한 세력만 참가를 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그 지지를 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면 좌파, 그 반탁을 외쳤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찬탁으로 입장을 바꿨었던 그 좌파의 세력만 참가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그 휴회돼요. 취소가 되게 돼요. 취소가 되게 되고 1차가 먼저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1946년 6월에 이승만과 같은 경우에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 발언은 정읍이라는 곳에서 이승만이 발표를 한 거예요. 남한만 단독 이렇게 계속 정부 수립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남한만이라도 계속 이제 북한과 남한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우리는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뻔하다가 휴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정음에서 남한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좌우 합작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념의 색깔이 약간 약한 중도 세력들을 중심으로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념 대립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열렸지만 결국에는 그 참가 자격에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이제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만 할지 모두 다 참가를 시킬지 여부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안 되겠다. 한국 문제 우리 선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유엔으로 넘기자라고 하게 되면서 유엔 국제연합에 넘기게 되고요. 유엔과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의 총선 실시를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뒷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